안녕하세요. 현대 정보작전의 복잡한 세계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전쟁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모니터 앞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석하는 멀웨어나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디도스 공격, 혹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건요, 훨씬 더 거대한 분쟁의 아주 작은 최종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작전, 영어로는 인포옵스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정보작전은 현대 군사 전략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버 방어, 심리전, 그리고 다양한 영향력 캠페인을 하나로 묶은 아주 종합적인 활동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정보작전을 통해서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전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책상 위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멀웨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보작전은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의 근본적인 왜에 대한 답을 주는 셈이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정보 작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핵심 구성 요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전자전, 즉 EW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무기로 써서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통신 신호나 레이더 같은 걸 교란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가 바로 GPS 신호 제밍이죠. 특정 지역의 GPS 신호를 아예 먹통으로 만들어서 적의 정밀 유도 무기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 사이버 전쟁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바로 그 분야일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 줄여서 CNO라고 부릅니다. CNO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적의 네트워크에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는 정보 수집, 그리고 멀웨어를 심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편 네트워크를 지키는 방어가 있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과 방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전, PSYOPS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셜미디어 속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캠페인처럼요. 특정 정보를 아주 교묘하게 퍼뜨려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행동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은 이 심리전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정 여론을 만들거나 사회적인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지죠. 자, 지금까지 정보작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 3명의 병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병사에게 저쪽 구석으로 가 라고 명령하면 그는 말 그대로 그냥 가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병사는 조금 낫죠. 구석으로 가서 스스로 몸을 숨기고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한 단계 발전했어요. 하지만 진짜 다른 건 세 번째 병사입니다. 그는 구석으로 가면서 주변 상황, 예를 들어 창밖에 보이는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의 움직임까지 전부 파악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에게 저쪽에 의심스러운 차량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하면서 다음 행동을 제안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는 임무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비유를 여러분의 현실, 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여러분의 업무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가 발표하는 그 두껍고 복잡해 보이는 정책 문서가 그냥 서류뭉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문서에 담긴 국가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분석하는 멀웨어의 종류와 그 출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 하고 뭔가 딱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까 말한 1단계 병사와 3단계 병사의 차이가 바로 1단계 분석가와 3단계 분석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1단계 분석가는 그저 이 멀웨어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만 3단계 분석가는 우리 국가 전략상 러시아가 주요 위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러시아산 멀웨어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왜를 이해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수동적인 대응과 능동적인 예측이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드론이나 사이버복 같은 자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정보 작전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기술들이 더 이상 군사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미 민간 부문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통합되고 있죠. AI를 이용해서 멀웨어를 분석하는 건 이미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주어진 명령만 따르는 첫 번째 병사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임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판도를 바꾸는 세 번째 병사, 즉 진정한 전략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